조선왕조실록 2피 6년산군 폭군의 탄생 어머니를 위한 복수 오프닝. 어머니 1504년 가을 한 남자가 궁궐 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신하들은 공포에 떨며 숨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모두 죽여라. 한 명도 남기지 마라. 무덤을 파헤쳐라. 시신이라도 찢어버려라. 연산군.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된 이 남자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어떻게 왕국 전체를 피로 물들였는지. 이것은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그리고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 6번째 이야기, 연산군 폭군의 탄생. 제1장 비운의 왕자 연산. 1476년 11월 7일 경복궁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왕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아기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왕위를 이을 적장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종은 산실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울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하. 왕자이십니다. 성종은 아기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아들,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윤씨, 정말 수고했소. 우리 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오. 왕비 윤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환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기도하겠나이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기를. 윤씨, 그녀는 파평윤씨 가문 출신의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1473년 18살의 나이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 역시 성종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윤씨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깊었고 시를 잘 지었으며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성종은 때때로 국정 문제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윤씨는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구휼미를 풀어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그대의 말이 옳소. 즉시 조치하겠소. 궁궐 사람들은 윤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친절했고 하급 신하들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린 연산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윤씨는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당시 왕실의 관례로는 왕자를 유모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직접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보물.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윤씨는 밤마다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빨리빨리 자라거라. 훌륭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렴. 바른 마음으로 정의롭게 다스리렴. 어린 연산은 어머니의 품에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미소. 그것이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연산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빨리 배웠고 글을 빨리 익혔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간단한 한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이 글자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랑애라는 글자란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말이야. 저도 어마마마를 사랑해요. 연산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윤씨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종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궁궐을 순시하다가 자주 아들을 불렀습니다. 연산아,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마. 예, 아바마마.
어린 연산이 총총 달려왔습니다. 성종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나라의 역사와 훌륭한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단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단다. 너도 나중에 왕이 되면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예, 저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될 거예요. 연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궁궐 안의 복잡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에 비었던 정의왕 후이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일에 간섭했고 특히 후궁들과 왕비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유교적 여성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겸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내훈이라는 여성 교육서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인수대비의 기준으로 볼 때 윤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씨는 총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에는 저항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 연회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궁녀들의 예법에 대해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궁녀가 실수로 차를 쏟았던 것입니다. 이 무례한 것,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느냐? 인수대비가 화를 냈습니다. 궁녀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씨가 나섰습니다. 대비마마, 아이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수대비는 윤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왕비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물러가라. 하오나 대비마마,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 내가 가혹하다고?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윤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의 실수를 너무 크게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수대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다니. 왕비는 분수를 모르는구나. 이래서 젊은 여자들은 조심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는 단지 정의로운 일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정혜? 네가 무슨 정의를 안다고. 그날 이후 인수대비와 윤씨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 교만하다. 왕비로서 적합하지 않다. 혼을 내줘야겠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종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전하, 왜 자꾸 다른 여인들의 처소를 방문하십니까? 왕비, 이것은 왕실의 관례요. 후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오나 전하, 저는 상처받습니다. 성종은 난처했습니다. 그도 윤씨를 사랑했지만 왕으로서의 의무도 있었습니다. 왕비, 이해해 주시오. 나의 마음은 항상 그대에게 있어. 하지만 윤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종이 후궁 엄씨의 처소를 다녀왔습니다. 윤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도 엄씨에게 가셨습니까? 왕비, 전하는 저보다 그 여자가 더 좋으신가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 왕비, 진정하시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합니까? 저는 전하의 비인데 전하는 저를 홀대하십니다.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당황했고 윤씨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궁궐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인수대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비가 전하께 버릇없이 군다고? 이것은 큰 문제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불러 훈계했습니다. 왕비, 그대는 왕의 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는가? 예, 대비마마. 그렇다면 왜 전하를 괴롭히는가? 왕실의 채통을 생각해야 한다. 대비마마, 저는 단지 변명하지 마라. 그대는 너무 제멋대로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라. 윤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긴장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79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2장 패비 윤 씨 사건, 어머니의 죽음. 1479년 6월 19일 밤, 성종은 후궁정 씨의 처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침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갔다 온 남편.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종이 윤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왕비, 아직 안 주무셨소? 윤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전하, 오늘도 정 씨에게 가셨지요? 성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 문제였습니다. 왕비, 우리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피곤하오. 그만하라고요? 전하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왕비, 목소리를 낮추시오. 밖에서 듣습니다. 듣게 놔두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전하의 정비인데 왜 이리 홀대받아야 합니까?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성종도 지쳐 있었고 윤 씨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왕비, 이제 그만하시오. 나도 한계가 있소. 한계? 제가 참는 것이 한계입니다. 전하는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격한 논쟁 중에 윤 씨가 성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톱이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종은 뺨을 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제가... 성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전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성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왕의 얼굴에 상처를...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으로 왕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영모에 가까운 중죄였습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였고 그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전하의 얼굴을 핥히셨다더라. 세상에,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 인수대비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성종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얼굴의 상처는? 성종은 머뭇거렸습니다. 윤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윤 씨가 한 것이냐? 예. 인수대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감히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다니. 어머님, 하오나 윤 씨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하다. 이것은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인수대비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 좌의정 윤필상, 우의정 어세겸, 조정의 고위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인수대비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대신들, 왕비 윤 씨가 전하의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비를 처벌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윤필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오나 왕비마마이시니 왕비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가? 도리어 왕비이기에 더욱 엄격히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러하오나. 인수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윤 씨를 패출해야 한다. 이것이 왕실의 법도를 지키는 길이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인수대비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녀의 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1479년 6월 24일 정식으로 왕비 윤 씨가 패출되었습니다. 윤 씨는 왕비의 인장을 빼앗겼고
왕비의 복장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단지 질투를 했을 뿐인데. 윤 씨는 아들 연산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안 된다. 폐출된 자는 왕자를 볼 수 없다. 그날 3살 연산은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디 갔어요? 유모가 달래려 했습니다. 마마, 왕비마마께서는 잠시 다른 곳에 계십니다. 언제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곧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친정으로 보내졌습니다. 파평 윤 씨 가문의 집으로. 하지만 친정에서의 환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윤 씨의 오빠 윤기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조심하지 못해서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다. 오라버니, 저는 변명하지 마라. 너는 왕비였다. 그런데 어찌 그리 경솔히 행동했느냐? 친정 어머니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왕비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다니. 윤 씨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만이라도 보고 싶다. 매일 밤 윤 씨는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3살 아들의 얼굴, 그 웃음, 그 목소리. 한편 궁궐에서는 성종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정연왕후 윤씨 안양윤 씨였습니다. 어린 연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새로운 어마마마시다. 아니에요. 내 어마마마는 따로 있어요. 연사는 새 왕비를 거부했습니다. 매일 밤 생모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윤 씨는 친정집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때까지는 살아야 해. 하지만 1482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습니다. 저 여자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복권되려 하거나 왕자를 선동할 수도 있다. 인수대비는 대신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윤 씨는 위험한 존재다. 이미 폐출되었지만 살아있는 한 화근이 될 것이다. 대비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야 한다.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출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약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대비마마,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미 폐출되었는데. 가혹하다고?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신하들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영돌령 정여창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윤 씨가 비록 잘못을 했으나 사약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과하다고? 네가 감히 나의 결정에 반대하느냐? 신은 단지 정의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인수대비는 화가 났습니다. 정해? 왕실의 안전이 정의다. 내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물러가라. 정여창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수대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내심 반대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사약을 담은 은쟁반이 윤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명이다. 사약을 받으라.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잔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녀는 사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연사나. 윤 씨는 궁궐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네가 자랑스럽다. 부디 훌륭한 왕이 되렴. 그리고 어머니를 잊지 말아다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흐르는 구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윤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경련이 일었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살 아들이 웃으며 어마마마 라고 부르는 모습을. 연산아, 사랑한다. 윤 씨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26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날 궁궐에서 7살 연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슬픈 눈빛으로. 어마마마. 연산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마마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연산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어마마마. 유모가 달려왔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어마마마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마마. 하지만 연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성종은 연산을 불렀습니다. 연산아, 할 말이 있다. 예, 아바마마.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너희 생모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예,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니. 어떤 병이었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묻지 마라. 이제 너는 새 어머니를 섬겨야 한다. 하지만 연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신하들의 태도,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어린 연산은 진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산은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다시 보고 싶어요. 왜 가셨어요?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상처가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제3장 왕위 계승, 연산의 등극.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산은 자랐습니다. 그는 총명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무예도 훌륭했습니다. 시와 글씨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걸까? 왜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위독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연산도 아버지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바마마. 성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연산아, 이리 오너라. 연산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바마마. 성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된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거라.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종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연산은 기다렸습니다. 아바마마, 너의 어머니, 생모에 대해서는. 연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일까? 예, 아바마마.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성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 거라. 아바마마. 성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8세, 25년간 조선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연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1494년 12월 31일 연산은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즉위식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셨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연사는 왕좌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즉위 직후 연사는 선정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세금 감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세금을 30% 감면하라. 전하,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부정한 관리들을 조사하라. 백성들의 것을 훔친 자들은 엄벌에 처하라. 조사가 시작되었고 몇몇 탐관 오리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젊은 왕께서 훌륭하시다더군. 그러게, 백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세 번째는 학문 장려였습니다. 집현전을 재정비하라. 학자들을 우대하고 책을 많이 출판하라. 연사는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책을 읽고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집현전 학사 김일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학사, 훌륭한 왕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전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이라. 예, 전하.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오. 과인도 그리하겠소. 초기 몇 년간 연사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하들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영의정 노사신이 말했습니다. 전하는 선왕을 닮으셨습니다. 학문을 좋아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조선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어느 날 밤 연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마마마, 연사나 잘 있었니? 예, 어마마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단다. 어마마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사는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다.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셨는데 연사는 점점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는 가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의 생모는 어떤 분이셨는가? 신하들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어떻게 훌륭했는가? 그것은 학식이 깊으셨고 아름다우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연사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왕대비의 초상화를 가져오라. 전하, 초상화가 없습니다. 없다고? 왕비였는데 어찌 초상화가 없는가? 그것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언제? 오래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아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1498년 연사는 결혼했습니다. 왕비는 신씨였습니다. 거창신씨 가문의 딸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왕비, 앞으로 과인과 함께 나라를 돌보게 될 것이오.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연사는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왕비, 과인의 어머니는 어땠을까? 전하, 과인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도 거의 없소. 그저 따뜻한 품과 자장가만 기억날 뿐. 왕비는 연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명 훌륭하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산의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4년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독 멘트. 여러분,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어린 연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겨우 7살의 어머니를 잃은 소년. 그것도 진실조차 모른 채로 평생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산이 진실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4장 진실의 발견, 충격의 순간. 1504년 여름, 연산은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연산은 왕실 창고를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문서들은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라. 신하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내관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상자를 열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1479년부터 1482년 사이의 문서들이었습니다. 내관은 문서를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패비윤 씨에 관한. 그는 급히 문서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산이 직접 창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전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관이 당황하며 문서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보자, 무엇을 숨기는가? 전하, 이것은 그저 오래된. 보자고 했다. 연산이 명령했습니다. 내관은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연산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왕비윤 씨, 전하를 해하여 폐출함. 연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윤 씨,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어 대역죄를 범함. 폐출 후 사가로 내쫓음. 그리고 마지막 문서. 1482년 8월 16일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림. 오 씨의 사망 확인. 연산은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약을. 어머니께서 사약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약을 받았다니.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문서는 공식 왕실 문서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연산은 즉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당장 들어오라. 신하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연산은 문서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설명하라. 영의정 성준이 문서를 집어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말하라. 나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연산이 소리쳤습니다. 말하지 못하겠는가? 과인이 명령한다. 어머니의 일을 모두 말하라. 영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죄송하옵니다. 선왕께서 전하께 말씀하지 말라고. 선왕? 아버지도 과인을 속였단 말인가? 전하, 그것은 전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호? 진실을 숨기는 것이 보호인가? 연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라. 한마디라도 빼먹으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479년 6월 왕비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힌 사건. 인수대비의 명령으로 폐출된 것. 3년 후 사약을 받아 죽은 것. 그 모든 과정을 연산은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인수대비께서 명령하셨다고? 예, 전하.
그리고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왕께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명이 연사는 비틀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그날 밤 연사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던 그 소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마마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초상화가 없었는지, 왜 모두가 침묵했는지. 그들 모두가 어머니를 죽였다. 연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약을 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배출되어 친정으로 쫓겨나고 아들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사약을 받아야 했던 그 절망.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너무 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왕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연사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왕비 신씨가 걱정했습니다. 전하, 음식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왕비, 과인은 어떻게 해야 하오? 전하, 어머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과인이 무엇을 해야 하오? 왕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왕대비마마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고. 제사? 그것으로 충분한가? 어머니의 원한이 풀리겠는가? 왕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사는 결심했습니다. 과인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녀들을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이미 늙은 여인들이었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네가 1479년에 궁에 있었다고? 예, 전하. 왕비 윤씨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궁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찌 폐출되었는가? 그것은 인수대비마마와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궁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수대비와 윤씨의 갈등, 성종과의 다툼, 그리고 그 끔찍한 결말. 연사는 점점 진실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수대비, 윤필상, 이파, 권주, 어세경. 이들이 중심이었구나. 하지만 인수대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1504년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복수할 수 없다. 연사는 좌절했습니다. 가장 큰 원흉에게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연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신뢰는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과인은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다. 어머니를 죽인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연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애로운 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괴물의 눈빛이었습니다. 1504년 7월, 연산은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제5장 무오사화, 복수의 시작. 1504년 7월, 조선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산은 먼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패비윤씨를 복권한다. 제헌왕후라는 묘호를 올린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이미 폐출된 왕비를. 폐출? 부당한 폐출이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으셨다. 하오나 전하, 대왕대비마마께서 명하신 일을. 그것도 잘못이었다. 모두 잘못이었다. 연사는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사는 어머니의 폐출과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윤 씨의 폐출을 찬성한 자들의 명단을 가져오라. 명단은 길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당시 폐출에 찬성했거나 침묵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윤필상이었습니다. 윤필상은 1479년 당시 좌의정이었고 패비 윤 씨의 폐출을 적극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윤필상을 잡아들이라. 윤필상은 이미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윤필상, 네가 나의 어머니를 죽였다. 전하, 신은 단지 대왕대비마마의 명? 그것이 변명이 되는가? 너는 선택할 수 있었다. 반대할 수 있었다. 전하, 신은 닥쳐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너는 죽어야 한다. 연사는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필상,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유배한다. 전하, 신의 가족들은 무죄입니다. 무죄? 역적의 가족에게 무죄가 어디 있느냐? 윤필상은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파였습니다. 이파는 당시 형조판서로 패비 윤 씨의 처벌 절차를 주관했던 인물입니다. 이파, 네가 어머니께 사약을 내리는 데 관여했다고? 전하, 신은 법에 따라. 법? 무슨 법이 어머니를 죽이라고 했는가? 전하, 당시 상황이. 상황? 나는 상황 따위에 관심 없다. 너는 어머니를 죽인 공범이다. 이파도 사형당했습니다. 권주, 어세겸 하나하나 제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신하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그럼 무덤을 파헤쳐라.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 이미 죽은 자들까지. 죽어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무덤을 파고 시신을 훼손하라. 부관참시, 관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극형이었습니다. 정여창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는 패비윤 씨 사건 당시 미약하게나마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인물이었지만 연사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약한 반대는 동의와 같다. 그도 죄인이다. 시신이 꺼내져 채찍으로 때려졌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께서 미치셨다. 죽은 사람까지 벌하시다니.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연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침묵했던 모든 신하들을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1479년에 조정에 있었던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전하, 그들 중에는 패비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도. 무관하다고? 그들이 조정에 있었다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는가? 침묵은 곧 동조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무고한 신하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살인파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이목, 허반.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김일손은 지편전 학사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초를 쓰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연사는 김일손의 사초를 조사했습니다. 김일손의 사초를 가져오라. 사초를 읽던 연사는 분노했습니다. 사초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시대의 여러 사건들도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감히 선왕들을 비판하다니. 실제로는 사초의 내용이 역사가로서 객관적인 기록이었지만 연사는 그것을 역모로 해석했습니다. 김일손은 역적이다. 잡아들여라. 김일손이 체포되었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역사가로서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사실? 선왕을 비판하는 것이 사실 기록인가? 전하, 역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해야. 닥쳐라. 네가 무슨 역사를 안다고. 김일손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사가로서 양심에 따라 기록했다.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 연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런 고집불통을 더 세게 고문하라. 결국 김일손은 처형되었습니다. 권오복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는 김일손의 스승이었고 살인파의 거두였습니다. 권오복, 네가 김일손을 가르쳤다고? 예, 전하. 그는 제 제자였습니다. 그럼 너도 공범이로구나? 전하, 신은 다만 학문을 가르쳤을 뿐. 학문? 역모를 가르친 것이지. 권오복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당했습니다. 무오사화,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난 선비들의 화였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계층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왕께서 완전히 변하셨어. 처음에는 좋은 왕이셨는데.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죽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다니. 이것은 정의가 아니야. 정의? 이제 정의 따위는 없어. 오직 왕의 복수만 있을 뿐이지. 신하들도 두려웠습니다.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연산에게 간언했습니다. 성희안이었습니다. 그는 중종 반정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지만 이때는 아직 연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산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만? 아직 부족하다. 어머니의 원수를 다 갚지 못했다. 전하, 왕대비마마께서도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느냐? 전하, 신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살이라고? 예, 전하.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연산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정의? 과인에게는 어머니가 정이다. 어머니를 위한 복수가 과인의 정이다. 전하, 물러가라.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다음에는 너도 목이 달아날 것이다. 성희안은 물러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연산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피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6장 갑자사와 광기의 폭발. 1504년 갑자년 연산군의 복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무오사화로 많은 신하들을 숙청했지만 연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어머니를 직접 해한 자들이 남아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인수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께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다. 연산은 인수대비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대비마마의 무덤을 파헤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큰일이다. 대비마마는 세조대왕의 비이시다. 선왕의 어머니이시다. 하지만 연산은 결국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할머니의 무덤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는다. 대신 연산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윤씨를 직접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엄귀인, 정귀인, 성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패비 윤씨가 패출될 때 이들은 윤씨를 질투하고 모함했습니다. 인수대비에게 윤씨의 잘못을 과장해서 보고했습니다. 엄귀인을 잡아들이라. 엄귀인은 이미 60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엄귀인, 네가 나의 어머니를 모함했다고? 전하, 신첩은 부인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엄귀인은 떨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단지 대비마마의 명을 따랐을 뿐. 명? 또 명이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모두 명을 핑계로 악행을 저질렀다. 연산은 직접 신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말해보라. 전하, 왕비마마께서는 전하를 질투하시고. 질투?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죄냐? 그리고 데비마마의 명을 거역하시고 정당한 항변을 거역이라 하느냐? 엄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귀인,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유배한다. 전하, 제 자식들은 무죄입니다. 무죄? 역적의 자식에게 무죄가 어디 있느냐? 엄귀인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귀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연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윤 씨의 친정 가족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어머니를 지키지 않았다. 윤 씨의 오빠 윤기견과 조카들이 불려왔습니다. 윤기견, 네 누이가 폐출되고 죽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전하, 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하, 왕실의 명의. 또 명의로구나? 너희들은 모두 명을 핑계로 가족을 버렸다. 윤기견은 변명했습니다. 전하, 신은 왕실과 가문을 위해. 가문? 누이를 희생시키면서 지킨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연사는 친정 식구들도 처벌했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유배당했습니다. 연산의 복수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 당시 조정에 있었던 모든 신하를 조사하라. 전하, 그들 중에는 아무 관련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 없다고? 그들이 궁궐에 있었다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은 동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무고한 신하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성희안, 김굉필, 이종준, 조광조나 중에 유명해지는 인물의 아버지. 조선의 기둥 같은 인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연사는 때로는 직접 고문에 참여했습니다. 더 세게, 더 세게 때려라. 어머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신하 하나가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은 정말 무죄입니다. 신은 패비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네가 조정에 있었는데 몰랐다고? 신은 하급관리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더 때려라. 자백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신하는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예, 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사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봐라, 결국 자백했다.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 신하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은 공포 정치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의 원한은 충분히 풀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돌보셔야 합니다. 연사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만? 충분히? 어머니의 고통을 네가 아느냐? 전하, 신도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연사는 폭발했습니다. 정의? 또 정의를 말하는구나? 과인에게는 어머니가 정이다. 전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 닥쳐라.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 신하도 결국 유배당했습니다. 연산 주변에는 이제 아첨꾼들만 남았습니다. 전하는 오르십니다. 역적들을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효자이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시다니. 연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보다는 위로를, 충고보다는 찬사를. 그렇다. 과인은 옳다. 과인은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신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왜 우리를 죽였습니까? 연사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가라,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왕비 신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그냥 꿈이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연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어머니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연사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마마마. 연사나. 어마마마, 제가 원수를 갚고 있습니다.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모두 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렴. 예, 그만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어마마마,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단다.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랐단다. 복수하는 왕이 아니라. 연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연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아들아. 연사는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끝나자 연사는 다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구독 멘트. 여러분,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연산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분노를. 하지만 그 복수가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복수가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시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산군의 광기는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듭니다. 제7장 폭정의 절정, 광란의 궁궐. 복수가 어느 정도 끝나자 연산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다른 방법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주인이다. 연산은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 찾아오라. 나이, 신분 가리지 말고. 명령이 내려가자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왕명이다. 아름다운 여인은 모두 궁으로. 처녀들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들도 어린 소녀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한 어머니가 관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왕명이다. 비켜라. 딸은 이제 막 15입니다. 너무 어려요. 나이는 상관없다. 아름다우면 된다. 소녀는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내 딸을. 이런 일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딸을 숨겨야겠어. 그래, 예쁜 딸을 가진 집은 모두 딸을 숨기고 있다더군. 왕께서 완전히 미치셨어. 연사는 이 여인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회를 위한 기생들이었습니다. 경복궁에 거대한 연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연방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밤 향락이 벌어졌습니다. 술과 음악, 춤과 유흥, 더 많은 술을, 더 아름다운 음악을, 더 화려한 춤을. 연사는 낮에는 정사를 게을리하고 밤에는 연회만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전하, 국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사? 지루하다. 내일 이야기하자. 하오나 전하. 가라. 내 기분을 망치지 마라. 국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졌고 백성들의 고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산의 사치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비단을 모두 사들여라. 전하, 그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비용? 나는 왕이다. 비용을 걱정해서 무엇하겠는가.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국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럼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 전하, 백성들이 이미 굶주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어. 이미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야 해. 안 내면 잡혀간다고.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어.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산속으로, 다른 지역으로. 한편 연사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내일 사냥을 나가겠다. 전하, 사냥터가 멀어서. 그럼 가까운 곳을 사냥터로 만들어라. 연사는 한양 근처의 농지를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사냥터다. 백성들은 모두 떠나라. 전하, 이곳은 농민들의 밭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그딴 건 다른 곳에서 지어라. 나는 사냥을 하고 싶다. 수많은 농민들이 쫓겨났습니다. 평생 갖고 온 땅을 잃었습니다. 우리 땅이, 우리 밭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연사는 또한 예술에도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작곡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점점 퇴폐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음악을 만들어라. 더 야한 가사를. 시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시는 점점 어둡고 광기 어린 내용으로 변했습니다. 피와 복수, 그리고 쾌락. 이것이 나의 세계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왕비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십니다. 왕비는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하오나 전하, 백성들이. 백성?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소? 그들은 나의 고통을 모르오. 전하, 왕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사는 점점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 어디선가 음모가. 그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를 강화하라. 궁궐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라. 군사들이 궁궐 곳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신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타났습니다. 연산아, 이제 그만하거라. 어마마마, 저는 어마마마를 위해. 아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행복한 왕이 되기를 바랐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기를. 하지만 너는 길을 잃었구나, 아들아. 연사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506년 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백성들은 굶주렸고 조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라도 폭군이라면. 쉿, 조용히. 들리면 우리도 죽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제8장 반정의 기운, 신하들의 결의. 1506년 9월 몇몇 신하들이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연산군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박원종의 집 뒤편 비밀방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박원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성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순정이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경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박원종이 계속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파탄났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희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을 폐위한다? 그것은 역모입니다. 박원종이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역모?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폭군을 제거하는 것은 신하의 의무입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폭군은 한낱 필부와 같다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유순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군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편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의 경우 군사들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홍경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 합니다. 진성대군은 어떻습니까? 진성대군,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성희안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성대군께서는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좋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그럼 진성대군께 먼저 의향을 물어봐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며칠 후 박원종은 진성대군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장소는 진성대군의 사저였습니다. 밤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군, 나라가 위급합니다. 진성대군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전하께서는 폭정을 일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군, 우리는 전하를 폐위하고 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진성대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형님께서 왕이신데 내가 어찌? 대군, 현 전하는 이미 왕의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폭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신데. 박원종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대군,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진성대군은 고민했습니다. 형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진성대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원종은 기뻤습니다. 대군,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박원종과 동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군사들은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습니까? 300명 정도입니다. 우리 편인 장수들이 이끌 것입니다. 전하의 경우 군사는 5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제 거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9월 2일 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전하께서 또 연회를 여실 예정입니다. 연회? 예,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9월 2일로 정합니다. 거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몰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동참할 인물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절대로 비밀이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들키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9월 1일 마지막 점검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준비되었습니까? 예, 3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궁궐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성대군께서는 안가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준비되셨습니다. 무기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박원종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역사를 바꿉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원종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 한다. 실패하면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박원종은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것이 신하의 도리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여보의 뜻을 따르겠어요. 조심하세요. 박원종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 모두. 9월 2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평소처럼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보았습니다. 하하, 이것이 인생이다. 왕의 삶이다.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궁궐 밖에서 박원종의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원종이 명령했습니다. 지금이다. 돌입하라.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멘트. 여러분, 역사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반정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을 끌어내리는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아니면 역모일까요? 폭군을 제거하는 것은 신하의 권리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운명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구장 중종 반정, 폭군의 몰락. 1506년 9월 2일 밤 11시, 궁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쳐들어가라! 폭군을 몰아내라! 박원종의 군사 300명이 궁궐 안으로 쇄도했습니다. 경호 군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적이다. 적이 쳐들어왔다. 왕을 보호하라. 비켜라. 우리는 나라를 구하러 왔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짧지만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의 군사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정예 군사였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경호 군사 중 일부는 저항했지만 일부는 항복했습니다. 우리도 폭군을 섬기는 것이 싫었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박원종은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이 있는 곳으로 가라. 빨리. 연산군은 연회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한 궁녀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전하, 밖이 이상합니다. 그때 한 내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입니다. 군사들이 궁궐을 침입했습니다. 연산군은 술기운이 순간적으로 깼습니다. 뭐라고? 반란? 예. 박원종과 성희안이 군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당황했습니다. 박원종? 그 역적이.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후궁으로.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원종이 군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연산군, 네 폭정이 끝났다. 연산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원종, 네가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누느냐? 왕,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폭군일 뿐이다. 나는 정당하게 복수를 한 것이다. 어머니의 원수를.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렸다. 이것이 정당한 복수냐? 연산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 이 학살을? 이 폭정을? 연산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박원종이 명령했습니다. 연산군을 체포하라. 군사들이 연산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놔라. 나를 놔라. 나는 왕이다. 연산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왕복을 벗겨냈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별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감금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 아니 전하, 조선을 구원해 주십시오. 진성대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형님을. 전하,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진성대군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506년 9월 3일 새벽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중종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공식적으로 폐위되었습니다. 폐위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고 백성을 괴롭혔으며 무고한 신하들을 학살했다. 왕의 자격이 없다. 고로 폐위하고 서인으로 강등하며 강화도로 유배한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거리에서 한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폭군이 물러났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다른 백성들도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도 불쌍하긴 하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데. 젊은이가 반박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복잡한 일이야. 신하들도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러게. 매일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하지만 일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성희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왕을 폐위하다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후회하지 말자. 제10장 연산군의 최후, 비극의 끝. 1506년 9월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이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한양을 떠날 때 연산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 권력을 누렸던 곳.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연산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은 작은 집에 갇혔습니다. 집은 초라했습니다.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습니다. 경비들이 집 주변을 지켰습니다. 연산군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처음 며칠은 분노했습니다. 나를 풀어줘라. 나는 왕이다.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너희들이 역적이다. 나를 풀어줘라. 경비들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지쳤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 연산군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저 새들이 부럽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구나. 어느 날 경비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연산군은 밥을 보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음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으란 말인가?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연산군은 밥을 먹었습니다. 쓰디쓰다. 밥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산군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거나 방안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새 한 마리 섬에 갇혀 하늘을 그리워하네. 날개는 있으나 날 수 없고 자유는 있으나 자유롭지 못하네. 경비가 그 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슬픈 시입니다. 연산군이 대답했습니다. 슬픈 것은 시가 아니라 내 인생이지.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나?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복수였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연산군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걱정했습니다.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다. 그냥 놔둬라. 하지만 죽고 싶다. 그냥 죽게 놔둬라. 연산군은 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신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무죄였습니다. 왜 우리를 죽였습니까? 연산군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가라. 너희들은.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두 죄인이었을까? 11월이 되자 연산군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건강했던 그였지만 정신적 충격과 단식으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기침을 했고 열이 났습니다. 경비가 보고했습니다. 연산군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원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자연에 맡겨라.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1월 6일 밤 연산군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마마마. 연산아, 이리 오너라. 연산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마마마, 저는 어마마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란다. 너는 그것을 배워야 했는데. 연산군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마마마. 저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아들아. 너무 힘들었구나. 예, 어마마마.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자. 거기서는 고통이 없단다. 정말요? 고통이 없나요? 그렇단다. 평화만 있지. 연산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마마마, 좋아요. 같이 가요.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이제 푹 쉬렴. 모든 고통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쉬렴. 연산군은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해요, 어마마마. 그래, 이제 편히 쉬어라. 그날 밤 연산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가 확인했을 때 연산군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사망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의 장례가 아니라 일반인의 장례였습니다. 관은 허름했고 행렬은 짧았습니다. 왕비신 씨가 유일하게 울었습니다. 전하.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덤도 초라했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언덕의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묘비도 간단했습니다. 연산군 묘.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폭군이 죽어 다행이다.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다. 다른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데.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더 많은 비극만 낳았을 뿐이지. 그러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엔딩 마이너스 교훈과 성찰.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한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더 많은 비극을 낳았을 뿐입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파멸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복수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만약 연산군이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어머니를 애도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면? 만약 그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되 살아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둘째,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연산군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셋째,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연산군의 모든 문제는 어머니를 잃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에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파괴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배신의 경험, 억울한 일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복수로 치유하려 하면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증오로 채우려 하면 마음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화해에서 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넷째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남용, 복수의 악순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연산군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섯째, 인간은 복잡합니다. 연산군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잔혹한 폭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잡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연산군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산군은 폭군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산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권력을 가지면 남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어떻게 자신과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수는 답이 아니라고, 증오는 치유가 아니라고, 폭력은 정의가 아니라고, 진정한 해답은 용서, 치유, 그리고 사랑에 있다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연산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